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찾아볼 영상은 바로 물리학이라는 과목이에요. 26년도부터 새롭게 개편된 2022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네, 올해 고등학교 이제 26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배우게 될 물리학 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OT 개념으로 과목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은 평형과 안정성에 대한 과목을 그 단원을 한번 다뤄볼 거예요. 한번 목차를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다 교과서 말고 문제집이 있을 거예요. 다들 공부하고 있죠? 한번 살펴보죠. 제가 사용하는 교재는 많이 사용하는 완자라는 교재입니다. 네, 같은 교재를 사용하면 당연히 더 수월하게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네, 목차를 보면은 힘과 에너지라는 단원이 첫 번째 단원입니다. 그 단원에는 힘과 운동과 에너지와 열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좀 특별한 게 있다면 이번에 2022 교육과정에서 바뀐 점은 바로 평형과 안정성이라는 기존의 진로 선택 과목의 물리학 2에 나오는 평형과 안정성, 이 부분이 이제 2학년 과목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원 전기와 자기라는 단원에서는 마찬가지로 전기장과 전이차, 축전기 이런 단원들이 다시 3학년 과목에서 2학년 과목으로 편입이 되었고요. 빛과 물질, 제가 다 살펴보진 못했지만 이게 특수한 게 있다면 기존의 화학 파트에 있던 에너지 띠와 반도체 파트가 화학에서 빠지고 물리학으로 편입된 거죠. 그러니까 화학에서 아예 이제 에너지 띠 관련된 파트가 빠졌다는 점 숙지하시고, 그렇다면 이젠 물리학에서만 나온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과목이 되겠죠. 빛과 물질에서는 한번 그 단원에 해당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배우게 될 그 평형과 안정성 어떤 단원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하는 교재는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네, 평형과 안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돌림힘이라는 개념이에요. 돌림힘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통합과학 때 그리고 중학생 때 다 배웠던 힘이라는 걸 한번 떠올려 볼게요. 힘이란 무엇인가? 여기 정의가 잘 나와 있죠? 물체의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인.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 상태, 그러니까 빠르기가 변한다든가 모양이 변한다, 뭐 찢어지거나 깨지거나 이런 두 가지 형태를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건데, 이거는 빠르기가 변하거나 모양이 변하거나 아니면 빠르기와 모양이 둘 다 변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다 포함되는 거니까 어느 하나만 적용된다, 그게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렇다면 힘이 무엇이 있는가? 알짜 힘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통합과학 때 처음으로 배운 알짜 힘, 같은 말로는 합력이라고 표현하고요. 합력, 합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합력이란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겉보기 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드러나는 한 가지 힘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그 힘을 저는 합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정식 용어는 아니니까 그냥 느낌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받으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이 힘들과 같은 효과를 내는 하나의 힘, 아까 제가 말한 거랑 일맥상통하네요. 그렇다면 알짜힘 구하는 방법, 힘의 합성 이란 것도 이것도 사실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벡터라는 걸 배우기 전에 배우는 물리학이기 때문에 공간좌표상에서 이렇게 일직선상에서의 힘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사선으로 나와 있는 이런 힘과 이런 힘의 합성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저 일직선상에서 동일한 방향의 힘의 합성인지 반대 방향의 힘의 합성인지 정도만 다루고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같은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할 때는 그 두 힘을 더하면 되고 방향은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할 때는 예를 들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해봐요. 근데 이걸 좀 더 비약적으로 그리면 이 힘은 이렇게 EF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하고 크기만 나타냈어요. 이거는 F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두 힘의 합력은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F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EF 빼기 F는 F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두 힘의 방향이 반대일 때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게 두 힘의 합력의 크기가 되고, 방향은 절대값이 큰 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셋 이상의 힘이 작용할 때 마찬가지로 고려해서 두 번째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알짜 힘과 운동 상태라고 나와 있는데 알짜 힘과 운동 상태 무슨 말인가?
R자임이 작용했을 때 이 물체의 운동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써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요.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뒤에서 날 밀어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달리기가 좀 더 수월하겠죠. 물론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이런 마찬가지예요.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힘이 가해진다면 이 물체의 운동 상태는 어떻게 바뀐다? 바로 같은 방향으로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이쪽으로 운동을 하는데 반대로 이쪽으로 힘이 작용한다. 즉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달려가는데 마찬가지로 앞에서 저를 향해서 바람이 불어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바람이 불 때 달리기를 하면 좀 저항이 생기니까 좀 힘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에 힘이 작용한다면 저항이 생긴다는 개념으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을 해요.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 근데 좀 더 나아갈게요. 나중에 이제 가속도 운동을 하면 배우게 될 내용인데요. 만약에 지속적으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에 힘이 작용한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건 정답은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반대 방향에 힘이 작용한다면 1차적으로 속력이 줄어든다. 2차적으로 속력이 0이 된다. 3차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속력이 늘어난다. 이게 정답입니다. 네, 물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힘이 가해지는가에 따라서 정답은 달라질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 운동 방향은 이쪽인데 이 수직 방향으로, 정확하게 수직 방향으로 힘이 가해진다. R자임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운동 방향만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구에는 위성이 하나 있죠. 달이라는 위성이 있어요. 달은 지구 주위를 공전합니다. 이렇게, 그죠? 한 달에 한 번 29.5일에 한 바퀴씩 도는데요.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때 이 달이 공전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달과 지구 사이에는 나중에 배우게 될 만류 인력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이게 만류 인력인데요. 뉴턴이 발견했죠. 그런데 달이 앞으로 직진하려고 하는데 지구가 수직으로 당긴단 말이죠. 그러면 달은 경로를 틀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달은 계속해서 공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방향을 바꾸는 거죠. 신기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R자임이 0이면 어떻게 될까? R자임이 0이라는 건 겉으로 봤을 때 힘이 없다는 거죠. 이건 등가속도 운동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R자임이 0인 경우에는 일단 정지한 물체는 정지할 것이고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이걸 관성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등속 운동하던 물체는 등속 운동을 계속하고 정지한 물체는 정지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게 바로 R자임이 0인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제 대망의 이 단원이 뭐예요? 평형과 안정성이죠. 평형과 안정성.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돌림힘이 맨 앞에 나오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너무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게 교육과들께 개편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한번 믿고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돌림 힘이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물체가 회전하는 운동의 원인이 되는 물리량, 즉 회전의 원인이 되는 물리량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펜이 하나 있죠? 펜. 그런데 제가 제 손은 이게 왼손인데요. 왼손가락을 잡았다고 칠게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회전을 하죠. 이게 바로 돌림 힘이라는 겁니다. 돌림 힘. 즉 힘이 작용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때는 힘이 작용할 때 일직선상의 운동 내지는 포물선 운동 이 정도만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엇을 배우냐? 회전하는 힘을 배운다는 거죠. 회전하는데 원인이 되는 힘, 바로 돌림 힘이라고 불러요. 잠시 화면을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봅시다. 돌림힘의 발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회전팔의 방향에 수직인 힘이 작용할 때 돌림힘이 발생하여 그 물체가 회전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수직인. 물론 사선으로 힘이 작용해도 돌림힘은 발생합니다. 그건 좀 더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왜 수직이라고 나오냐면 아직 우리가 삼각함수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볼까요? 회전팔의 방향, 회전축에서 힘이 작용하는 지점을 향하는 방향, 회전팔의 길이,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핵심만 하자고요. 이렇게 이걸 알아야 돼요. 타우는 RF, 이걸 타우라고 읽어요. 타우. R은 회전팔의 길이고 F는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 즉 나타내자면 이걸 회전축이라고 할게요. 회전축이고 회전팔이 이 정도 되고 이 길이가 R이라고 할 때 이 수직 방향, 즉 이 회전팔과 힘의 방향이 90도, 즉 수직일 때 이거 F라고 할게요. 힘의 크기를
이때 돌림 힘의 물리량은 타우라고 있고 R 곱하기 F. F는 수직 방향의 힘의 크기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돌림 힘을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단위는 뉴턴 미터를 씁니다. 근데 이걸 어디다 쓰는가? 돌림 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회전하는 그 원인이 되는 힘이 크다는 거겠죠. 자, 오른쪽 페이지를 봅시다. 11페이지 보시면요, R이 R1일 때와 R이 R2일 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렌치가 있어요. 이렇게 렌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회전팔의 길이는 여기가 당연히 이 지점이 회전축이겠죠. 회전축. 그리고 이 길이가 R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동일하게 렌치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다 보면 회전팔의 길이가 조금 더 길죠. 이거를 R1이라고 하고 이거를 R2라고 해봐요. 그러면 R1보다 R2가 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너트가 있다고 하고 이걸 푸는 작업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여기 동일한 크기의 F라는 힘이 수직으로 작용할 때 어떤 게 더 잘 풀리는가, 푼다고 했을 때, 쪼여있는 걸 푼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많이 접할 기회는 없겠지만 삶의 지혜를 통해서 배워보면 우리가 보면은 이 공장이나 이런 정비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기다란 렌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딱 힘을 줘서 푸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런 원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타우는 R 곱하기 F. R이 크다면 F가 일정할 때, 즉 돌림의 크기가 커지겠죠. 그러면 그 푸는 힘의 세기가 커지니까 더 쉽게 풀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돌림힘의 크기와 힘의 방향이라고 두 번째 옆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좀 더 확장된 버전입니다. 이거를 세타라는 이 각도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표시해 볼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F1이라는 힘이 가해진다고 봐요. F1이라 빨간색 F1이라는 힘이 가해진다면 안 돌아갈까요? 돌아가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바로 이렇게 보조선을 그렸을 때 이 부분의 각도 세타라고 하죠. 세타 바로 요 각도입니다. 요 각도 그랬을 때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좀 더 확장된 표현으로 이 돌림힘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타우는 RF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합니다. RF 사인 세타. 사인의 개념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요. 근데 여기서는 삼각 함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값을 이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래서 RF 사인 세타로 이걸 표현하면 바로 이러한 수직 성분의 힘이 분해가 돼요. 벡터의 분해라고 하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RF 사인 세타. 그런데 우리가 다룰 거는 F 사인 세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수직인 경우에 F만 주어질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물론 비스듬하게 힘을 가하면 수직 성분은 비스듬한 그 절대값보다 줄어들겠죠. 그럼 돌림힘의 크기는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동일한 힘이라면, 기항이면 동일한 힘이라면 회전팔의 수직 방향으로 힘을 가했을 때 그 돌림힘의 크기가 가장 크니까 효과적으로 뭐 문을 열거나 아니면 렌치로 이 볼트너트를 풀 때는 회전팔의 수직 방향으로 힘을 가해야 제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돌림힘의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한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둔다면 반대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지뢰와 축바퀴 이 내용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지뢰의 원리, 축바퀴의 원리 동일합니다. 우리 지렛대의 원리 알죠? 그거를 이제 배워볼 거예요. 잠시 지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자, 볼까요? 지렛대 원리. 바로 지뢰라는 것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지뢰 말고 지뢰. 지뢰 아시죠?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지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시소에서 볼 수 있다. 시소. 시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우리 놀이터에 가면 어린 아이들이 타는 시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통 많은 데는 더 있겠지만 보통 좌석이 좌야에 2개, 우에 2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무게가 대체적으로 비슷하지만 똑같진 않죠. 그래서 시소를 재밌게 타려면 한쪽이 쏠리면 재미가 없다는 거죠. 이게 서로 균형이 맞아야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약적으로 그려볼게요. 좀 몸무게가 좀 더 나가는 친구와 덜 나가는 친구가 함께 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균형이 맞을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친구가 좀 더 나가는 친구가 앞에 타고, 반대쪽에서는 몸무게 좀 덜 나가는 친구가 뒤쪽에 타면 균형이 맞습니다. 어떻게? 이걸 좀 다른 색깔로 여기 보면은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친구가
이렇게 앞에 타고요. 몸무게가 좀 덜 나가는 친구가 이렇게 뒤에 탄다면 균형이 맞는다 이거 균형이.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이거 물리학적으로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이게 여기가 회전축이에요. 회전축 받침점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회전축이라고 합시다. 회전축. 회전축이 어디다 둬도 상관없다는 건 문제풀이에서 할 거지만 일단은 이 받침점을 회전축으로 잡겠습니다. 편리를 위해서. 그리고 힘은 몇 뉴턴, 거리는 몇 미터 이렇게 구체적인 명확한 숫자를 가지고 해야 이해가 잘 가니까 그렇게 해볼게요. 이게 편의상 이 거리를 10m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길이를 너무 큰가? 말도 안 되죠. 10m짜리?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1.5도 좀 말도 안 되는데 그냥 할게요. 1.5m라고 하고 사람이 키 정도 되니까 좀 긴 시소라고 할게요. 1.5m. 그리고 이 부분은 뭐 1.2m라고 하겠습니다. 처음과 끝은 1.5m, 처음과 그 앞에까지 1.2m. 이거를 R1이라고 하고 이거를 R2라고 합시다. 이거는 회전팔의 길이죠. 그리고 색깔을 바꿔서 이 M1 질량을 M2라고 했을 때 무게는 mg잖아요. mg 우리 배웠듯이. 그래서 g를 중력 상수를 10이라고 하겠습니다. 10m/s 최고. 그랬을 때 질량 M1은 예를 들어서 50kg이다. 좀 가볍죠. 성인 남자라고 치면 성인 남자 보통 한 7, 80 정도 되니까 이 친구는 그러면 몇 킬로그램이 돼야 M 그러니까 물음표 몇 킬로그램일까 이런 걸 구해보는 게 딱. 근데 단서가 이 시소가 평형 상태,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어떻게 푸는가?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계산부터 하면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얘는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하겠죠. 이게 이쪽으로 힘이 가해진다면 그리고 이쪽 방향은 이쪽, 오른쪽은 이쪽.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회전하는 방향이 얘는 반시계, 그쵸? 얘는 시계 방향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를 플러스라고 한다면 반시계를 플러스라고 한다면 시계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아까 봤던 돌림의 방향 어디를 플러스 어디를 마이너스 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한쪽이 플러스면 한쪽이 마이너스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구하냐?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면은 단위를 환산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50 곱하기 10 뉴턴 되겠죠? 즉 이 힘은 아래로 500뉴턴이 됩니다. 500뉴턴 그쵸? 그리고 이 힘은 10m2 뉴턴이 돼요. 그죠? 그렇다면 곱해보는 거예요. RF였죠. 사인 세타. 세타는 90도니까 사인 90도는 1이에요. 그래서 사인 세타 생략하고 수직으로 힘이 잘 가해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500 RF니까 1.5 곱하기 500 즉 750 뉴턴 미터가 되겠고 왼쪽에 있는 돌림힘은 오른쪽에 있는 돌림힘은 10m 곱하기 10m2 곱하기 1.2니까 여기도 1.2 곱하기 10m2 즉 12m2 뉴턴 미터가 되겠죠. 아시겠죠?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네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분수를 배웠기 때문에 제가 즉석을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딱 깔끔하게 나오진 않나 봐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750 빼기 12m2는 이게 돌림힘의 평형이라고 뒤에서 역학적 평형을 배울 때 나오는 내용인데 평형을 유지한다면 즉 돌림힘을 다 더한 값이 0이 나오면 됩니다. 0 아시겠죠? 이게 0이라는 거예요. 0. 그러면 이 양을 하고 넘기면 M2는 12분의 750kg 이렇게 되겠죠. 질량이. 계산해보면 뭐 60kg가 좀 넘네요. 62.xx kg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질량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림힘을 배워봤어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물체의 평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문제만 딱 더 풀어볼게요. 이게 좀 좋은 문제였는데 아쉬우니까 딱 한 문제만 더 풀겠습니다. 네, 볼까요? 페이지 12페이지에 좋은 문제가 없는 관계로 해당되는 개념에 쉬운 문제 뒤에 쭉 책을 넘기다 보면은 내신 만점 문제라고 있죠. 이 완자라는 교과서는 21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21페이지에 A 돌림힘의 2번 문제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금방 풀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은 막대의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R 그리고 ER인 곳에서 각각 크기가 F랑 EF인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다. 힘이 돌림힘의 크기를 구해봐라. 돌림힘의 크기. 제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막대가 있고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보면은
회전축이 왼쪽에 치우쳐 있어요. 이게 회전축입니다. 그리고 회전축이라는 건 여기 뭐 이렇게 박혀 있거나 이렇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 길이가 r이고 이 길이가 2r인 경우에 또다시 이 수직 방향으로 f랑 수직 방향으로 F라는 크기의 힘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저 색깔을 바꿔볼게요. 보시면은 얘는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회전하려고 하겠죠. 얘는 이쪽으로 회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시계 방향을 이번에는 플러스, 반시계 방향을 마이너스로 할게요. 돌림의 크기는 RF니까 이 왼쪽은 RF가 되겠고 오른쪽은 2R 곱하기 2F 즉 4RF가 될 겁니다. 그렇죠? 4RF. 그런데 이거를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서 RF 빼기 4RF가 돼서 마이너스 3RF가 되는데 이 돌림의 크기잖아요. 그럼 절대값을 취하면 되죠. 절대값은 3RF 이렇게 해서 답은 3RF가 되고 그다음 이게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돌림힘도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돌림힘은 이 부호가 뜻하는 거는 최초에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 반시계 방향이구나. 즉 이렇게 만약 힘을 가하면 이 물체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돌림힘에 대해서 배워봤고 돌림힘의 이용까지 배워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평형과 안정성에서 물체의 평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예요. 오늘 돌림힘 배워봤는데 복습해볼까요? 돌림힘은 RF 거기다 사인 세타까지 하면 제일 정확합니다. RF 사인 세타가 돌림힘 타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문제 풀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영상으로 제작해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좀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짧았지만 이렇게 집중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있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